제3 계엄은 국무회의 절차도 거쳤고 실탄도 없었으며 국회를 통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단 200명의 군인으로 국회 안에 있는 1000명의 의원과 보좌관을 끌어내리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재명과 국회의장 의원식은 뻥 뚫려있는 정문을 두고 월담을 하였으며 안기령은 실탄도 없는 총을 붙잡고 난리 부르스를 폈습니다. 이들은 이전부터 김용현 전 장관한테 계엄을 할 것이냐는 말을 수도 없이 한 작자들입니다. 계엄을 한다는 정보를 이미 알고서 쇼를 벌인 거 아닙니까? 아직 아무런 결과도 없는데 내란 수계라고 말하는 이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겼습니다. 의원증만 있으면 국회 출입이 가능하다는 최민희 의원의 텔레그램이 떴고 2시간 만에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 특권인 비상계엄 해제권을 발의했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고 해제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의 비상계엄에서 이재명은 킬링필드라는 말을 내세우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박종근 사령관을 외유시킴으로써 체포조, 케이블타이, 다이소에서 산 망치, 탱크, 실탄, 특수부대와 같은 카더라식의 가짜 뉴스들을 유포했습니다. 지금 저희 부모님은 이를 모두 믿으며 제 아들이 구글하며 절연을 외치셨습니다. 저희 2030 청년 대학생들은 감성에 지배되는 게 아닌 이성적으로 해당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중자를 지닌 박종근 요원은 요원을 끌어내라는 말을 의원으로 둔갑하고 홍장원 1차장은 박선원 의원과 짬짬이하여 갑자기 등장한 메모가 4개가 되더니 최초의 메모는 지렁이보다도 못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기적의 홍장원체 새로운 문자를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정서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신들림이라도 든 겁니까? 홍장원 메모 필체가 박선원 필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박종근을 회유하고 국정원에서 잘린 홍장원으로 내란을 공작했으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가 전복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감정과 촛불, 선동으로 동요돼 박근혜를 탄핵시킨 주요 장본인입니다. 국민 주권을 보여줄 수 있는 건 투표이고 한 표 한 표 행사에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는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민주당이 탄핵을 수십 번 해내다 보니 탄핵이 너무나도 쉽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국무회의를 거친 합법이고 이에 대한 회의록도 나왔습니다. 또한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이며 도도의 통치행위입니다. 아무런 사상자가 없는 평화계엄에 내란과 그리고 외환까지 들먹이며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한민국 대통령을 체포했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생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을 빌미로 내란의 여지를 발견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지녀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여지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말장난하는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기각됐는데 사법카르텔 우리법연구회가 한가득인 서부지법이라 영장 쇼핑을 하였으며 국회 개헌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이때도 민주당 의원들은 총알을 맞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무책임한 소리를 내댔습니다. 서부지법의 영장은 가관입니다, 여러분. 국가기밀시설을 수사할 수 없는 헌법 110조와 111조를 예외사항으로 뒀으며 딱불로 인감을 붙여 공문서를 위조했고 한마디로 위법을 저지른 무법의 상황을 저희는 목도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공수처장 오동은 구속해야겠죠? 오동은 유서. 언론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왜곡하며 언론의 중립성은 새나 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민주당과 결탁하여 그들이 원하는 방향성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진실을 말하는 자들에게 구구라는 타이틀을 달며 민주당과 함께 내란 농조와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기존 언론이 가렸던 진실을 들춰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언론은 반성하고 기능을 개선시켜야지 국회와 결탁하지 마십시오. 이제 사람들이 누가 뉴스를 보겠습니까? 맞습니다. 본인들의 아젠다와 맞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들을 싹 다 묵살시키고 게이트키핑 시켰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표 간첩 전 문재인 대통령이 저질렀던 경제 문제를 청산시키려 노력했으며 대한민국 역사상 무역 규모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GDP 10조를 갉아먹고 1년간 일자리 17만 개를 없앤 민주노총의 당원수를 무려 22만 명을 줄였습니다. 민노총은 현재 간첩이 5명이나 잡혔고 계속적으로 미군 철수와 양곡법 개정과 같은 악법을 주장하는 반국가 세력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닿았던 원전을 재가동하고 수출하였으며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을 진행하고 국가 안보에 힘을 썼습니다. 또 자원 불모지라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울산 대왕고래 사업을 진행하며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뭐라고 합니까? 문재인 48조 원을 들여 태양광 판넬, 신한예상 풍력단지와 같은 중국에다가 퍼주는 신재생 사업에는 함구하고 지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곡 보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언론은 반성하십시오. 48조 원을 날렸는데 500억이 아깝습니까? 맞습니다. 민주당과 좌편향의 언론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선동됐습니다. 아이고야. 저희 아버지는 광주에 계시는데 광주 기아 공장에 간첩이 잡혔는데 검사가 매수됐다고 간첩은 가짜 조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아직도 선동됐고 제 아버들과 지인들도 지금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고야. 여러분, 제가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대한민국 간첩이 있고요, 반국가 세력이 있고요. 우리는 듣는 말과 여론 다 거짓말일 수도 있고 선동일 수도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광우병과 후쿠시마 오염수를 통해 반미와 미군 철수, 동북아시아의 관계를 위해 필요한 자유진영 한일 관계를 갈라치기와 공격을 하며 국가 안보를 망가뜨리려는 민주당 착자와 그 대표 이재명 당장 구속하고 천룡인 특권을 버리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뭡니까? 바로 국민 주권을 실현시키는 선거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정선거를 척결하기 위해 선관위를 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공 개입의 간거는 만연해 있습니다. 시팡 및 미국 외신에서는 한국에서 중국, 북한 스파이가 만연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고야. 저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3월 4일, 그저께 3월 4일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800건의 채용 비리가 있었고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계속적인 자녀 채용이 드러났는데 선관위는 뭐라고 합니까? 관습적인 절차라고 말했죠. 또한 이들은 잠시 일을 쉬게 하다 가라앉으면 다시 복귀시키려는 국민들을 기망하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벌이고 있는데 상식과 정의를 추구하는 2030 청년들이 이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인사한다. 시간이 없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많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예술을 하는 영화인으로서 예술인 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사람들은 살기 팍팍한데 영화를 보고 예술을 향유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반미, 친북, 잘못된 역사관들을 영화와 픽션을 통해 배워왔습니다. 맞습니다. 픽션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속적으로 흡수하며 그 가치들이 이제는 교재로 쓰이고 교육으로 확장되고 국가 시스템을 전복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건강해야 K-팝이 있고 오징어 게임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술인들이 먼저 일어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지켜낸 이 가치를 우린 수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처음 보시죠? 네, 전 처음 보실 텐데, 그래서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동양미래대학교 옛날 이름으로 동양공전의 로봇공학과 22학번으로 재학 중인 김진환이라고 합니다. 네, 시작하기 앞서 먼저 안정권 대표님께 양해의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는데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더 허락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대표님? 괜찮다. 괜찮다. 감사합니다. 멋지다. 안정권. 네, 저는 멋지다. 자유대학에서 함께하고 있는 유일한 전문대 학생이고 저희 학교에서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지만 학생이 저 혼자밖에 없어서 정말로 난학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대학교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산업전선의 최전선으로 투입되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치로 좌우로 편향되지 않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지금은 정치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편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발전을 하느냐 국가가 나락으로 가느냐의 그 길을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예산안을 제출하시고 국회에서 예산 삭감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 변론 때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지령이라도 받은 듯이 정말 필요한 부분의 예산만을 삭감했다. 저는 그것에 의문점을 느끼고 정말 상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조사했는데도 너무나도 비판할 게 많았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는 원전 예산을 증액하고 태양광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그 예산안을 원전 예산을 다시 삭감하고 태양광 예산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는
산이 70%고 평지가 없어서 태양광 발전에 매우 불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은 80%가 중국에서 수입되며 이는 중국에게 우리나라 에너지 생산을 위탁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에 대한 사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전역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했지만 러시아가 유럽에 흐르는 가스관을 끊었을 때 그 유럽의 국가들은 가스비가 매우 치솟으면서 에너지 안보에 가장 큰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특히 전기 안보를 중국에게 떠넘기는 이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요즘 AI 다 쓰시죠? 챗GPT 아시죠? 민주당에서도 AI를 요즘 관심 가지고 잘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AI가 전기를 얼마나 먹으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챗GPT 한번 검색하면 여러분 핸드폰을 한번 완충할 수 있는 전기가 소모됩니다. 그리고 챗GPT를 개발할 때 쓰이는 그 전력량이면 인구 10만 명의 도시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을 AI 개발에만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에서 AI 특이하는 것을 전 다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것에는 이런 전력에 대한 해결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급 인력, AI 반도체를 좀 더 만들면 어떻지 않겠냐, 이런 원론적인 대답만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이런 대용량의 전력시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꼭 확인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선 이런 시스템으로 AI를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AI 개발은 1년이 뒤처지면 매우 큰 타격이 옵니다. 챗GPT가 개발되고 단 몇 년 만에 중국에서 더 뛰어난 딥시크를 개발한 걸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빨리 AI 산업에 투입돼야 합니다. 더 뛰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원전 예산을 삭감하면서 우리나라의 전력 인프라를 박살냈고,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이것은 AI 데이터 센터에 정말로 중요하게 쓰이는 원자력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개발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 구축을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AI 산업을 길을 가로막고 있는 민주당은 이적단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계신 학우분들과 어른분들께 정말 간곡히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동양미래대학교는 사실 운동권 학생들에게 정말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종인이라는 학우 선배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운동권 학생분에게 고문치사를 당하셨습니다. 고문당하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때 그 운동권 학생들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옷을 버리고 경찰 앞에서 위증을 하면서 자신들이 살인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렇게 우리 동양미래대학교 선배분을 죽였던 민주당은 지금 그 운동권은 우리나라를 고문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운동권을 용서할 수 없어서 저희 취업시장이 굉장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추구하는 가치 영단어입니다. Design your future. 너의 미래를 디자인해보렴, 설계해보렴. 제가 원하는 미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구축하고 이런 썩어 빠진 근로 시스템 다 척결하고 운동권 척결한 곳에서 정말 화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대 학생들아, 일어나자! 지금 취업의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 미래를 위해 함께 싸워주라! 제발 싸워주라!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주 한양대학교에서 애국
각하구들과 함께 시국선언을 진행하였던 연사 서동훈입니다. 비록 제 이야기가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꼭 말해야 하는 중요한 것을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고, 앞서 말씀하신 다른 분들의 말씀과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만큼은 탄핵 심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리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선 제가 다룰 가장 큰 주제는 바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각종 거짓 증언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편향성을 차치하고서라도 헌법재판의 진행 자체는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심판 진행은 너무나 편파적이었습니다. 대통령 측의 불리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증을 거치지 않았고 사실관계도 명백히 밝히지 않은 채 애매한 상태로 변론을 종료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각 피고인들의 실제 조사 진술과 검찰의 공소장이 분명히 서로 모순되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사실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검찰 기소장을 증거로 채택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더욱이 계엄의 정당성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정선거 검증을 위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느냐, 그 여부입니다. 그 중요한 부정선거 검증은 헌법재판관의 만장일치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역시도 증거 신청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사례입니다. 사건과 꽤 많은 관련이 있는 증거이고 많은 국민들이 들춰보기를 원하는 증거라면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겠습니까? 이는 분명히 대통령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진술의 일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통령의 방어권을 완벽히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내란죄의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바로 홍장원 차장의 증언과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입니다. 그러나 그 두 이유가 모두 사실관계와 맞지 않기 때문에 탄핵은 각하되어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이전 연사분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수차례 3번, 4번, 5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홍장원 차장의 진술은 논리적 타당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전화로 말해준 정치인 체포 명단이라고 하면서 지렁이 글자나 상형 문자와 같은 메모를 가져오는 것은 그 누가 봐도 괴상한 변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홍장원 차장은 자신이 원래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글씨를 써서 그렇다는 아주 해괴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메모를 국정원 마당 앞에서 썼다고 했다가 CCTV 영상이 드러나자 실내에서 전화를 받으며 급하게 메모를 쓰느라 글자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또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엉터리 메모를 보좌관이 해독해서 다시 바른 글씨로 옮겨 썼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변명을 믿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지렁이 기어가는 메모를 보좌관이 다시 써서 체포 명단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물고기가 다음날 갑자기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 역시 매번 말이 바뀝니다. 언제는 대통령이 체포 명단을 지시했다고 했다가 또 언제는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했다가 언제는 방첩사령관에게 공조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체포하려고 한 대상의 명칭에 대해서도 끌어내라고 한 대상의 명칭에 대해서도 인원, 요원, 의원 등등 비슷한 단어를 돌려 말하면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해괴한 변명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곽종근 사령관의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녹취록의 내용을 조금 각색하여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양심 선언을 하라고 자꾸 권유한다. 나 좀
살려줘라. 말 안 들으면 나를 내란죄로 엮겠다고 하더라. 여기서 누군가라는 단어가 대체 어느 당이고 어느 세력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민주당이나 야당 세력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이후에 박정근 사령관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자신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의 대담에서 그는 해당 사태에 대해 변명을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물론 그가 헌법재판소나 국회에서 진술한 내용과 해당 유튜브에서 진술한 내용은 각각 전후 사정이 전혀 맞지 않는 모순 내용으로 밝혀졌습니다. 맞습니다. 즉 이러한 증언 모순과 녹취록의 정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박종건 사령관이 이제 어디에서 어떤 진술을 하든지 더 이상 그의 증언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증언은 오염된 증언으로 분류되어 법적 절차의 근거로 절대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또 더 나아가 그 모든 행동이 바로 민주당의 지령에 의한 것이었다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을 모두 정리해보자면 지난 2달의 기간 동안 이러한 민주당의 회유와 거짓 증언에 의해 소위 내란의 증거라는 주요 증언들이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논리 관계가 검토된 지금 그러한 주요 증언, 거짓 증언들은 모두 신빙성을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이 내란이라는 주장 역시 실체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런 거짓 증언의 실체가 밝혀졌음에도 아직도 거기에 사로잡혀서 정치인 체포 명단이 있었다느니 계엄이 친위 쿠데타라느니 하면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철저히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헌법재판소는 법적 절차의 근거가 되기 어려운 오염된 증언을 하루빨리 배척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탄핵 심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탄핵 심리의 결과는 바로 기각 아니면 각하 둘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저희 20대 30대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굳은 결의를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드리며 이 연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잘것없는 제 연설을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교선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나 있는 관계로 저에게 조금의 더 시간을 주신 안정권 대표님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말을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안녕하십니까. 군산대 졸업생 유찬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정보 전달보다는 자유를 잃어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어머님, 아버님 세대 그리고 아직 이 이야기를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벌인 것이 두렵냐? 아닙니다. 욕먹는 게 두렵냐? 아닙니다. 가족들과의 이별, 친구와의 이별이 두렵냐? 아닙니다. 적파들에게 공격당하는 게 두렵냐? 민주노총이 두렵다? 아닙니다. 저희는 물리적, 정신적으로 오는 공격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천천히 다가오는 거진 코앞에 다가온 우리나라의 미래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너무나도 천천히 다가오는 재앙을 너무나도 가벼이 여기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더욱더 우리에게 공포감을 심어줍니다. 우리는 살면서 북한에 대한 반중, 반북, 반공 감정을 가지고 자라왔습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어르신이든 대한민국인이라면 모두 똑같았을 겁니다. 우리가 가장 큰 아픔은 일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6.25에도 일본에 침략당한 이전에도 사실 중국과의 사회주의와의 전쟁이 우리에게 가장 큰 아픔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상주의를 당하고 교육받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법이 바뀌어가면서 사랑에 대한 감정같이 충격적인 이야기도 시간이 지나면 잊히는 그런 식으로 사건 사고들이 우리에게서 잊혀져 갑니다. 그 사건 사고들과 교육들의 지역 경쟁, 남녀 갈등, 종교 갈등, 정치 갈등을 빚어내는 그 원인을 모르는 채로 말입니다.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 그리고 아직 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은 여러분과 반대에 서 계신 여러분, 본인이 살아온 배경에 잘못이 있다, 오류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영상을 보아도 시위 앞을 지나가도 누군가에게 들어도 개소리라고 치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 아버님들은 그렇게 교육받았고 내가 잘 되면 내 자식이 잘 될 것이다, 나만 잘 해내면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짊어지고 계실 테니까 말입니다.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승진할 수 있다,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더욱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중국과의 계획을 체결하면 정치 쪽에 손을 대면 내가 이 인맥과 10분만 있으면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렇게 올라갈 분이 행복했을 겁니다. 그것이 정답이었을 겁니다. 가족이 잘 됐고 자식도 잘 됐고 모든 게 좋았을 겁니다. 5점 하나 없었던 인생에 우리는 그것을 5점이나 치르게 화가 나실 겁니다. 중국의 나라가 먹힐 일이 없다고 우리는 그저 줄넘기하듯 중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이것으로 우리가 나라를 성장시키고 나라의 경제를 살렸다고 믿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 10년만 지난 뒤 여러분들의 아이들, 여기 청년들이 자식을 낳고 행복한 미래를 그리던 날이 갑자기 모두가 범죄자가 되듯 어딘가를 갈 때마다 얼굴을 인증하고 정치 이야기하는 것 꺼내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 꺼내요, 모두가 모두를 의심하는 세상이 도래한다면 반중 반공정서를 가진 아이들이 중국인을 보면 사장님이라고 하며 퇴근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탈북민 어머님 한 분이 울면서 말한 보일러실에서 아기를 낳고 따뜻한 집에서 2년 동안 재워보지도 못했다고 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자식 세대와 손자 손녀 시대에 도래한다면 지금 어머님 아버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실 겁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요. 중국인의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한국인의 상속세 50%가 80% 90%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럴 일이 없다고 하실 건가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읽어놓은 모든 게 다 사라져 자식 세대에게 물려준 게 없다라는 말이 나와야지 그때부터 무언가 잘못됐음을 느끼실 건가요? 북한 간첩에게 국보법 폐지 주장하고 중국 간첩의 간첩죄 학대범 반대해버리고 중국 간첩의 구시심이라도 우리나라 기술처럼 국제지가법 발휘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술 노력들이 도둑질 당하는데 민주당의 간첩죄 받아서 처벌도 못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중국인은 전부 잠재적 간첩입니다. 맞습니다. 국가정보법 제7조 중국 모든 조직과 시민의 법에 따라 국가정보 업무를 지원하고 협조하며 국가정보 업무와 관련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모든 조직과 시민이 중국에서 이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래도 간첩이 아닙니까? 언제든 간첩이 될 수 있는 중국인인 게 있습니다. 지금 그걸 하게 만든 친중민주당, 그것에 동조하는 일부 친중 국민의 의원들이 반국가 세력, 종북 전체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청년 예산, 아이돌복 예산 속에서 또 세대 갈등 일으키려 하고 나 때는 더 힘들었어 라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힘들게 일한 만큼 자식 세대가 더 편하기를 원해서 일한 거 아니셨습니까? 저희 힘듭니다. 미래가 안 보인다고요. 정말 결혼을 할지 말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원하던 자리에 취업이 가능할지 모르겠고 내 취미생활까지 같이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와중에 중국의 벽터 자유가 없어진다면 시도라도 해볼 수 있을까요? 이것들의 지금도 거지도 5%밖에 되지 않는 확률을 뚫고 노력하는 아이들인데 0.01% 아니 그보다 더 적은 확률로 우리의 성공 확률이 내려간다면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훨훨 날 거고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네가 잘하면 된다.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 아니요. 청년들 그리고 여러분들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청년들 연세대라고 고려대라고 서강대라고 전북대라고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오고 최고의 학교에 입학한 청년들이 과연 정말 자유가 사라진 세상이 온다면 본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아이들이 몇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린 이룰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세상의 자식들은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은요, 예산 삭감독이 마약이나 하자는 말이겠습니다. 예산 삭감독은 전기세 폭탄받자 월세보다 전기세 더 많이 나온 시대가 되지도 않으면 다행이겠습니다. 국회에 탄핵나무는 또 없습니까? 고위공직자 대부분이 직무조치가 됐다는 사실은요, 의도가 없다, 구심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구심점 없는 사람은 책임 떠넘기, 의사결정 지연, 갈등과 분열, 자원관리 비효율적, 불쌍한 불확실성, 불안감이 증가합니다. 더 결론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 북한에서 중국에서 쳐들어오면 우리 지켜줄 게 없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요, 휴전선 앞에서 불들 다 사라지고 들어오세요 하고 적군한테 길 다 열어주고 있습니다. 안 두렵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윤석열 개혁 탓입니까? 윤석열 개혁을 이제 3개월밖에 집권하지 대통령 보고 내려오면서 178회 탄핵운동 집회 연계 민주당입니다. 제왕적 국회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거라고요. 또 판사 판결을 믿고 죽어도 믿고, 판사 판결 죽어도 믿고, 헌법 재판관 말을 죽어도 믿는 여러분들, 형상기억 종이만 들어도, 판사님들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겹치가는 말만 들어도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우리는 헌법적으로 평생 감사 따위 받지 않겠다. 그 와중에 감사위에서 탄핵 소추시킨 것만 봐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거면 투표 왜 합니까? 우리가 유권자라 불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내란이라는 소리는 어디서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것도 2시간짜리 내란을요. 우리는 그저 이곳에 3개월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 오신 모든 어르신들이 우리를 보며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들은 10년을, 아니 더 오랜 세월을 대한민국의 간첩과 도둑놈들이 살인범인 많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말하는 건 모두 똑같았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어머님 아버님을 위해서, 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자유를 아직 반밖에 실현되지 않은 이 자유조차 챙기려고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려 하는 버스를 몸으로 막고 계시고, 노세한 몸으로 이바닥에 앉아 계시고, 누워 계시고 소리를 지르고 태극기를 휘날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미친 겁니까? 우리가 정치에 미친 겁니까? 우리가 어떤 단체입니까?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너무 전에 미친 놈입니까? 정말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에 윤석열 대통령 욕하라면 욕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개인으로 정부를 취업해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정부인이 알고 우리 힘없는 국민들이 이것을 해결했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어깨에 거리로 나온 겁니다. 너희가 정치를 몰라서, 너희가 세상 문장을 몰라서, 너희가 사회생활을 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다. 그래야 겨우 3개월 이 짧은 시간에 우리는 이 사태를 알아낸 시간이 굉장히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내에 알아낸 사실들이 까덕 줄지 않은 양파처럼 우주씩 쏟아지는 걸 보게 되면 그 분노와 두려움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좋아서 여기 나오시는 줄 알아봅니다. 한창 공부하고 한창 일하고 한창 이직을 준비하고 한창 인생을 즐겨야 할 나이에 공부도 손에서 주지 못하고 일도 손에서 놓고 취업 준비도 놓고 친한 친구랑 절교하고 부모님이랑 외절하고 일상도 잃어버린 채 이 차가운 겨울 아스팔트 바닥에서 새벽까지 새가며 노숙자 마냥 바닥에서 은박지 잡고 잡기도 자기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땅에 인기가를 외치는 저희가 재미있어서 즐거워서 여기 나오시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의 말씀입니다.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가 돈까지 써가며 이 짓을 감수히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지방가는데 지배하고 있어서 이런 말을 위해를 지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지방에 사는 척까지
시간까지 써가며 전라북도 군산에서 여기까지 서울을 한 번도 방문해본 적도 없던 제가 왜 방문해서 서울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지 제일 훌륭하다. 오로지 나라 지키려고 아니 나라가 문제입니까? 여기 청년 어르신들 지금 이 사태를 모르고 있음에도 공부하고 있는 모든 학생 그리고 친구들 모든 직장인 모든 어르신 모든 어른분들을 위해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겁니다. 누가 지켜달랬냐?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지켜주는 군인분들한테 그 소리 해보십시오. 경찰분들한테 그런 소리 해보십시오. 누가 지켜달라는 소리를. 그리고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그 소리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가족한테 내가 지켜주겠다 소리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이 세우고 진실을 외면한 당신들마저 우리는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사회의 괴리감을 느낍니다. 부정선거 같은 다른 나라들이 이미 어딘가 파괴되거나 국민 모두가 일어서 수사하려면 농성을 벌입니다. 근데 우리요 이 추운 길바닥에 많이 모이겠지만 여전히 하하호호 즐겁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회의감에 휩싸입니다. 나라가 중국에 먹혀가는데 웃으면서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 길거리를 거리는 게 풋커플들 이제 평화롭게 일상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키는 게 무엇인가 하는 철학적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오로지이기에 이건 의무이기에 이건 전쟁이기에 이건 자유민주에 대한 수호이기에 맞습니다. 이 굳은 믿음이 여기 계신 어르신들과 동일하게 미래 세대를 위함을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함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치더라도 잘못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인한 자신을 믿는 것이기에 자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은 행복들을 유지해주기 위한 절대적 수단을 구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자유는 우리가 새처럼 날아다닐 수 있는 이 자유로함을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누가 중요한 게 어디 있냐라고 할 때 가족 그 외로 말할 수 있는 게 자유라는 게 세상 깨닫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있기에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자유대한민국이 없다면 분명히 그 어디에도 갈 수 없을 겁니다. 마치 큰 벽에 둘러싸여 무너지지 않는 벽을 주먹에 피가 흐르고 있음에도 때리는 기분이 듭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 이 어르신들이 10년의 세월을,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세월을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감동입니다. 우리 진실을 깨달은 청년들이 온갖 창의력과 젊음으로 많은 사람을 비상식에서 상식으로 뒤바꿨습니다. 저희도 합니다. 이 사태가 끼어들기 부담스러운 정도로 우리가 미쳐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 그렇기에 호소합니다. 정말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어르신분들, 국민 여러분들, 중국이 우리를 천천히 짓밟으려고 있습니다. 홍콩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찰도 국회도 그 무엇도 우리 지켜주는 게 없습니다. 가짜 언론에 속지 말아주세요.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진실을 찾아주세요. 미래를 지켜주세요. 나라를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의 자신을, 가족을, 자유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자유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지켜주시면 저와 저희 청년들의 이 연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정권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유대학 필리버스터 연설을 자랑스러운 청년들과 함께한 것과 여기 있는 국민들과 함께한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